그 영토가 에팔레치아 산맥 동부 지역에 한정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진출하긴 했지만 미시시피강까지만 진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에만 미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미시시피강의 동쪽 지역은 지금 미국 대륙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에만 거주했던 그 기간이 1620년부터 1803년까지 약 183년 동안입니다. 그러다가 1803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대륙 중부 지역에 있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영토가 이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서부 지역,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지역과 애리조나주 이쪽 지역 등을 또 멕시코로부터 1,500만 달러 플러스 채무 인수금액 325만 달러까지 하면 1,825만 달러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7년에는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90년에는 하와이를 미국이 강제 병합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1959년에 미국의 주로 50개 주 중에 49번째 주가 알래스카주, 50번째 주가 하와이 주인데요. 그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각각 49번째 주, 50번째 주로 미국 연방에 편입된 시기가 1959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하와이를 합병했던 1890년이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본격적인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은 1898년의 미서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은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 발단은 쿠바 지역,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쿠바 지역, 카리브해 연안의 쿠바 지역의 그러한 영유권 관련해가지고 쿠바를 점령하고 있었던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인데요. 6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서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미서전쟁을 영어로 War like a picnic, 소풍과도 같은 전쟁이다. 정말 쉬웠던 전쟁이다. 소풍처럼 즐기면서 했던 전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War like a picnic, 소풍과도 같은 전쟁이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인데요. 그게 189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또 매입을 합니다. 그것도 헐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905년에 카스라 탭트 밀약 아시죠? 카스라 탭트 밀약. 그건 다 잘 아시다시피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의 노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꺾어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1905년에 포스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그 포스머스가 지금의 미국의 뉴햄프셔 그 지역에 있는 포스머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포스머스 조약이 체결이 됐고, 그 당시에 러일 전쟁 강화 조약을 중재했던 그 당시의 대통령,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그 러일 전쟁 강화 조약을 중재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 맺어집니다. 카스라 태프트 밀약.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특사였던 태프트가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밀약을 맺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반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인데요. 그 결과 일본은 조선 지배를 이제 급속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요.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 강제 합병, 한일 병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권을 상실해버리고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카스라 태프트 밀약, 국제 외교의 그러한 비정한 세계인 거죠. 그 당시 1905년 당시에 미국이 바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걸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거칠 것 없이 한반도를 이제 병합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뼈저린 너무나도 그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뒤로 필리핀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때나 또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했을 때 이럴 때는 돈을 지급하고 매입을 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를 멕시코로부터 매입할 때는 사실상 강탈을 한 겁니다. 강탈.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이 독립됐지만 과거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는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이겼고, 그래서 미국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사실상 강탈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하여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제가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보는 사이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조깅로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저녁 9시 25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서 있다 보니까 강바람이 아니라 호수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서호를 배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2020년 4월 16일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약 3년 4개월 됐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 오늘 영상 촬영한 거 합하면 980개 가까이 됩니다. 980개 가까이. 일평균 3년 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매일 하나씩 촬영한 셈입니다. 3년 4개월 동안 980개 정도 영상을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나씩 촬영한 셈인데요. 제가 앞으로 18일 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8월 25일
여행 출발 전에 1000개 유튜브에 저의 영상 1000개를 다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8일 후에 미국을 향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앞으로 한 20개 정도 올리면 1000개를 채웁니다. 자, 주로 저는 이제 미국 역사든 프랑스, 영국, 세계 각국의 역사에 관하여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서호 한복판에 초승달 모양의 나룻배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롯데월드를 방문한 그러한 방문객들이 나룻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에서 산책하는 분이나 달리기 하는 분들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다리 위로 뻗어 있는 송파대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 북쪽 방향 잠실역 잠실대교 방향이고요. 반대로 남쪽 방향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8km 가면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의 접경지대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고 그 근처가 위례신도시가 있고요. 이번에는 동쪽 방향 석촌호수 동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6년도에 완공이 됐고 지금부터 6년 전인 2016년 4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개관을 했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재개서열 1-2개월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개서열을 발표했는데요. 재개서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위가 삼성그룹, 2위가 SK그룹인 것 같은데요. 3위가 현대차그룹, 4위가 LG그룹, 5위가 원래 지금부터 한 15년 동안 5위가 롯데그룹이었는데 그리고 6위가 포스코그룹이었는데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위가 포스코그룹, 6위가 롯데그룹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은 롯데그룹이 재개서열 5위였는데 이번에 포스코하고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자, 재개서열 6위 롯데그룹에서 건립한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1위가 삼성그룹, 2위가 SK그룹, 3위가 현대차그룹, 4위가 LG그룹, 5위가 포스코그룹, 6위가 롯데그룹입니다. 2위하고 3위 순서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제 기억에는 2위가 SK그룹, 3위가 현대차그룹일 겁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 달리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